네, 세 번째 주제는 조금 가벼운 주제를 한번 해볼까요? 예. 함지혜님, 심상정이 이재명 구속될 거라고 했대요. 전원일기님, 윤석열하고 친하다고 윤석열하고 심상정하고 친하다고 하죠. 참 그렇습니다. 예. 배동호님, 예전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하는 말이 있죠. 글쎄요. 기회외람님, 정의당 이정민은 인천시장 선거 2주 남기고 출마, 표 분산시켜버림. 그랬죠. 지들이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굳이 왜 출마를 하냐고. 아휴, 참 속 터집니다. 예. 자, 오늘 세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여론조사입니다. 미국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예요. 자, 국내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되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대. 갤럽 조사 결과에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29%로 떨어졌대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디서 지지율이 빠졌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졌다. 즉 뭐냐? 민주당 지지층들이 현재 민주당의 이 수박들의 반란들을 보면서, 이 반란군들을 보면서 열받은 거예요, 이제. 이재명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저것들이 이재명을 지금 자꾸 내쫓으려 한다고? 그러면서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지지율 그닥 오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진보 진영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전화를 안 받는다. 여론조사 결과 싫어, 안 해. 안 해. 예, 그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포집된 진보 진영, 진보와 보수가 포집된 비율을 따져보면요, 보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00명을 뽑으면, 1000명을 이제 그 여론조사 대상으로 잡으면은 350, 300, 350. 그러니까 보수 350, 중도 300, 진보 350 대충 이렇게 나와요. 333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거의 370 정도씩 잡히고 진보는 250 정도밖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즉 진보 진영의 한 100명 정도가, 진보 진영의 지금 그 유권자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짜증나서 나 여론조사고 나 바리고 안 해! 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누락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날 뿐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요렇게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또 꼴찌. 자, 자세히 볼까요? 자, 윤석열은요, 네덜란드의 마크 루트 총리, 그 다음에 체코의 피터 페일라 총리, 그 다음에 기시다 일본 총리 등등에 이어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22위, 체코 총리가 21위, 네덜란드 총리가 20위,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19위를 각각 기록을 하고 있네요. 윤석열하고 일본 기시다하고는 꼴찌 깐부, 그러니까 거의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누가 꼴찌를 하나, 꼴찌 내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기시다가 지지율이 좀 올라갔나 봐요. 올라가 봤자 23%입니다. 그런데 이 기시다의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좀 낮네요. 부정평가가 낮은 바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모닝 컨설트하고요. 일본 자체 내부 하고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저렇게 차이 큰 거는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윤석열이 거의 30%씩 이렇게 37%씩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22% 나오지. 다른 나라의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 즉 윤석열을 싫어하는 비토층들이, 그러니까 진보층들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지난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지지율 변화를 쭉 봐왔는데 아주 나빠요. 예, 보시다시피 이 파란색이 긍정, 빨간색이 부정 평가인데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의 격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지지율보다 반대자의 비율이 3배 이상 많은 상황이고요. 지지율이 일정한 답보 상태, 일정한 상태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20%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니 뭐 윤석열만 그랬겠나? 다른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뒤져봤네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이 지지율 격차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여기 그 옆이 윤석열입니다. 즉 윤석열은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지율이 낮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한때 반짝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가 했으나 계속 지지율이 낮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였던 것보다 훨씬 성적은 안 좋다. 긍정평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낮고 부정평가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것이 윤석열의 현재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뻔하지 뭐. 예. 지가 뭐라고 뭐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국내 여론조사 추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이런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그나마 그래 그럼 그렇지 어떻게 윤석열이 30%가 넘게 나와?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안 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샛별 하나님, 온 언론이 다 이렇게 빨아주는데 경 지지율 왜 그 모양? 예, 솔직히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는 정말 모든 언론이 사소한 거라도 꼬투리가 잡을 게 있으면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을 물고 늘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다? 예, 웬만한 거는 시비도 안 걸잖아. 심지어 SBS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이 새끼 그 사건 났을 때 바이든 난리면으로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들리기도 한다라고 리포트까지 써서 방송했던 것이 SBS예요. 아니, 지록위마라는 얘기가 우리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록위마라는 거를 눈앞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자, 여러분 SBS 그 새끼들은요 그것도 언론의 자유라고 주장할란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사슴을 말이라고 말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이에요. 사슴을 말이라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는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수나 잘못할 수는 있죠. 그건 우리는 과실이라고 얘기하죠. 과실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실범은 처벌 안 할 수도 있고요. 처벌을 하더라도 처벌을 경감해 줍니다. 그런데 말과 사슴을 구분하지 못하는 언론이면 언론의 자격이 없죠. 예. 근데 그런 놈들이 지상파 방송을 갖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요, SBS 같은 회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어디 뭐 그것뿐입니까? 기억하시죠? 정경심 교수 그 압수수색과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가기 사흘 전인데 파일이 발견됐다. 정경심 교수 그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 아니,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발견돼? 자, 그런 보도를 뻔뻔스럽게 내고도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그거 어느 나라 법이에요? 그게 언론사입니까? 또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일 겁니다, 아마. 아마 그 선거운동 막판이었던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인가, 아마 그 무렵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SBS 기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은, 그 세월호 인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관련된. 그래서 문재인 때문에 세월호 인양했다라는 식으로. 또는 뭐, 문재인 때문에 세월호 인양을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런 취지의 막 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쌩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한두 번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모욕, 그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그 각종 그 그래픽, 그거 다 SBS에서 나온 거 아니었던가요? 얘네들요, 실수도 아니고요. 얘네들요, 어쩌다가 있는 일시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실수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고요. 얘들은 원래 그런 놈이고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놈들입니다. 얘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방송 3사 중에서 가장 서울대의 파워가 크며 그 서울대 출신들이 가장 카르텔을 잘 형성하고 있는 곳 역시 SBS입니다. 놀랍죠? 뭐 서울대 출신들이 뭐 카르텔 형성한다 뭐 이런 얘기 제법 있는데, 다른 방송사들은요, 서울대 출신들이 그렇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유독 한 군데, 어디? SBS는요, 서울대가 아니면 그 안에서 살아남지를 못한대. 제가 그 상황을 알아요. 그런 회사 남겨뒀어야 되겠습니까? 왜곡, 편파, 혐오, 조작, 그런 방송이 남아있었어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곳 남아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회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방송, 특정 집단, 토건, 건설업자들, 이들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는 SBS 놔뒀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자, 참 속 터지네요. 그죠? 진작에 없었어야 되는데, SBS 왜 없앴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대표가 SBS 아나운서도 좀 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것도 원인이 있지 싶어. 자, 장영진 TV 여러분의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자, 후원해주시면, 아이고, 후원자를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후원자 내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영진 TV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늦게 좀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벌써 시간이 1시가 됐네요. 자, 오늘 뭐 푹 주무시고요. 저는요, 내일 아침에, 내일 저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얘기 좀 더 충실하게 마련해서 내일 좀 다시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특히
전직 국무총리들 얘기. 예. 제가 좀 내일 다시 좀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길이 낙지 만나러 간다고요? 뻔하지 뭐. 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안녕히 주무십시오.